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제 코인과 NFT 관련해서 하루 동안의 주요 소식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빗썸이 FTX에서 제시한 4조 원대로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지난 22일 FTX가 빗썸과 몇 달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 측에서 보도가 났었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과 FTX 측은 아직까지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김앤장 로펌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앤장 로펌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FTX가 관심을 보이기 전에 바이낸스 또한 김앤장을 통해 인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 폭락해 협상이 조금 지연 중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시장을 조금 돌이켜보면, 이제 테라 사태 이후, 이제 전체적인 코인의 가격이 빠지면서 몇몇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VC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조금 투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조금 가지지 않았나, 어,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빗썸은 국내 5대 거래소 중 한 군데로 다른 4개 거래소를 보면 업비트, 그 다음에 코인원, 그 다음에 코빗, 고팍스가 있고 사실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사업자는 4곳이었습니다. 고팍스를 제외하고요. 하지만 지난 4월쯤이었나? 그때 이제 고팍스가 국내 원화마켓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현재는 4대 거래소가 아니라 국내 5대 거래소로 네, 저는 불리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빗썸은 이미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전부터. 이 소식이 있기 전부터.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작년쯤에는 이제 JP 모건, 그 다음에 넥슨 등 이제 많은 회사에 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끝내 매각은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FTX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제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 그 다음에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처럼 이제 인기 있는 거래소 중 하나로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장 가치는 32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FTX는 자체 토큰인 FTT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코인 마켓캡 기준 시총은 하나로 4조 5천억 원으로 어,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이제 전체 시총 순위는 21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면은 한 17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X는 현재 이제 다른 이제 거래소나 이제 VC와는 좀 다르게 약세장에서 이제 몸집을 조금 키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이제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업체 등을 이제 인수하려고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 기사가 그 전에 나왔을 때 FTX 이제 CEO, 이제 일명 이제 뽀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제 머리를 파마를 해서 아마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직접 사실 인수합병, 로빈후드와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인수합병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로빈후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직접 블록파이 CEO가 이제 내년 2023년 가을쯤 아마 인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되지 않을까 싶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블록파이는 음, 어, 그 최근 파산한 3에로 캐피탈에 이제 돈을 물리면서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졌었고, 하지만 FTX가 이제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조건으로 인수 권한을 확보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수가 마무리가
내년쯤에는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개인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소식이 있고 나서 이제 빗성과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장중 이제 상한가를 쳤고요. 네. 다음은 오픈시의 솔라나 NFT 런치패드 진행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에 앞서 제가 빠르게 런치패드 진행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런치패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프로젝트를 먼저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런치패드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의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자체 코인인 BNB나 스테이블 코인인 BUSD를 먼저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예치하냐에 따라서 스테이킹 하냐에 따라서 그 코인의 할당량이 정해집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코인의 할당량이 정해지는데, 그런 다음에 그 코인의 할당량만큼 그 BNB 코인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픈시는 지난 21일 첫 런치패드인 주니스 프로젝트의 퍼블릭 세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5일이 지났음에도 약 2100개의 물량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재 2차 시장에서의 바닷가는 현재 민팅가와 비슷합니다. 2.5 솔라나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니스 프로젝트의 관계자는 디스코드를 통해 현재 공급량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5일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관련해서 소식을 이제 전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소식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픈시는 2017년에 설립한 세계 최대 NFT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솔라나 NFT 시장에 진출을 하였고요. 하지만 솔라나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솔라나 NFT의 1위 마켓플레이스인 매직 에덴이 거래량이 오픈시가 솔라나 그 체인을 통합했음에도 크게 파일을 가져가지 못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그래프만 봐도 확인이 확실히 됩니다. 빨간색이 매직 에덴의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오픈시의 거래량인데, 이건 지난 한 달 기준입니다. 이것만 봐도 매직 에덴이 최소 90% 이상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 솔라나 전체 NFT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그 코인 마켓캡 기준 이제 시총 순위 9위로 하나로 약 16조라고 보시면 되고, 솔라나의 큰 장점은 아시다시피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단점은 불안정한 네트워크인데요. 이걸 보시면 올해 1월에만 총 9차례나 이제 네트워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 나왔지만 4월, 5월, 6월에도 각 한 차례씩 총 올해만 12번이나 이제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은 네,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매직에 대는 지난 6월 1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이제 시리즈 A로 2,7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오픈시 또한 이제 올해 1월에 3억 달러나 투자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위터가 2분기의 실적 발표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으로 인하여 발표를 취소했는데요.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는 인수 분쟁으로 인하여 10월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5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머스크가 지난 4월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6조 원에 사겠다.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많은 가짜 계정이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트위터가 사업 실적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계약 파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인수합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인수합의를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트위터의 생각인데요. 여기서 많은 가짜 계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현재 일론 머스크는 1억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트위터에. 그리고 그 계정을 이제 살펴보면 가짜 계정이 3%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3%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는 이 활성화된 계정 95%의 가짜 계정 봇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살펴봐야겠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회사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 이제 설립한 회사 세 곳을 보면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이제 전기 자동차 기업인 이제 테슬라, 그리고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 그 다음 세 번째는 뉴럴링크이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이제 팔지 않겠다고 전부터 계속 말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75%를 매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하나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75%를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 봉쇄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는 트위터 팔로워 1억 명 돌파로 전 세계 6위에 등극합니다. 이제 다른 5분은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 리안나, 케이티 페리, 그 다음에 호날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NFT 월드가 새로운 게임과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보면은 마인크래프트 제작사가 지난 20일에 NFT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왜 이 말이 상관이 있냐 NFT 월드와 이렇게 보시면 먼저 NFT 월드가 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마인크래프트가 NFT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하였으니 소식 이후 NFT 월드의 바닷가가 3이더리움에서 0.7까지 하락 후에 현재는 1.4 이더리움으로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왜 NFT를 금지한다고 제작사가 발표를 했냐면 NFT가 게임 집중을 좀 방해를 하며 게임 플레이어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런 것 때문에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인크래프트가 무엇이냐 보면은 이게 마인크래프트의 이제 이미지인데 블록을 설치를 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만의 세계관을 확장해서 이제 모험을 즐기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NFT 월드는 사실 로고가 원래는 첫 번째 이 그림이었는데 새로운 게임과 플랫폼을 만든다고 발표한 이후 로고를 이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FT 월드는 지난 10월 무료 민팅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바닷가가 45,000달러까지 오르면서 무료로 민팅을 할 수 있었는데 45,000달러까지 올랐다? 이러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트나이트는 이제 NFT 게임을 금지 안 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포트나이트는 이제 에픽 게임즈가 만든 슈팅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실 포트나이트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발렌시아가 그 한마디로 명품 브랜드 쪽과 NFT 쪽으로 이제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마디로 이제 개발자가 게임 구축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NFT 게임 금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두희 대표가 설립한 멋쟁이 사야처럼 회사가 메타콩즈를 인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두희 대표와 메타콩즈 운영진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멋쟁이 사야처럼이 인수를 하였는데요. 이제 인수 관련해서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 발표를 하였는데, 이제 메타콩즈 운영진의 이제 입장도 이제 디스코드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메타콩즈는 이제 클레이튼의 역대 거래량 1위 NFT 프로젝트로 현재는 이제 이더리움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한때 33,000달러까지 제가 오른 걸 봤었는데, 한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800달러까지 하락 후에 현재는 1,900달러로 이제 조금 상승이 됐고, 멋쟁이 차저처럼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제 프로그래머 이두희 이제 대표가 설립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단체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해서 비전공자들에게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 지식을 가르쳐 줘서 그들이 원하는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실현시키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NFT 판매 수익으로 문화기관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정보정책부는 전쟁 주요 사건의 타임라인 기록이 목적인 히스토리 전쟁 박물관의 NFT 판매로 약 130만 달러를 모금하였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 6개월 동안 수백 개의 박물관, 극장, 문화기관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우크라이나 박물관 중 한 곳인데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24일, 모두가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전쟁이 발발을 하였는데요. 그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및 NFT로 기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3,500만 달러의 암호화폐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이제 NFT를 기부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크립토 펑크를 10만 달러에 판매를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92더리움에 이제 우크라이나 크립토 펀드 쪽에서 이제 다른 분에게 넘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그 이제 기부 받았을 때 크립토 펑크의 가격은 27만 달러였는데 이제 이때는 10만 달러에 판매가 됐고요. 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네, 저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혹시나 잘못된 정보와 부족한 게 있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